부정교합이 아니어도 턱이 길어질 수 있나요? 부정교합하고 이 턱의 변형은 함께 가는 문제예요. 왜냐면 그죠, 하악이라고 하는 뼈 그리고 상악이라고 하는 뼈, 이 뼈를 잇몸이 덮고 있고 그죠, 잇몸 안에 이 치아들이 파묻혀 있는 구조잖아요. 이 구조가 뼈가 틀어지지 않고 실제로 치아들 사이에 뭐 간격이라든지 크라우딩이라든지 이런 악공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악과 하악의 변형이 없이 이런 치아들의 변형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건 항상 같이 가는 문제라고 보셔야 되고요. 근데 뭐 치과에서 부정교합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안면비대칭이 있고 뭐 턱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실제로 하신다라고 하면 부정교합이 아닌 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근데 뭐 치과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형태의 부정교합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정교합하고 이 턱의 변형 그리고 안면비대칭이라고 하는 것들은 같이 진행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면마비에 걸린 후 다른 부위는 다 돌아왔는데 안 돌아온 부위가 일부 있습니다. 주변에는 눈은 거의 다 회복된다고 들었는데 눈을 깜빡일 때 반만 감기는 경우가 후유증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안면마비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개인마다 편차가 크거든요. 어떤 분은 거의 완벽하게 회복이 돼서 그 안면마비의 병력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상태까지 회복이 되는 반면에 완벽하게 눈이 감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요. 이게 뭐 50%, 뭐 30% 이런 식으로 회복되는 정도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왜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회복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 후유증이 남느냐? 이렇게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그 사람이 이제 회복력이 떨어질 수 있는 어떤 면역력이나 재생력의 상태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면신경이 나오는 곳이 바로 경유돌공이라고 이 유양돌기 근처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면 턱이 틀어지게 되면 당연히 안면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고 안면신경이 회복도 되도록 도움이 줄 수 있는 영양분을 운반해주는 혈관도 또 압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이 기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턱관절 장애가 있다든지 뭐 거북목이 있다든지 구조적인 불균형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안면마비에 걸렸을 때 후유증이 남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때 치아를 꽉 깨무는 습관 때문에 광대가 벌어졌는데 비대칭 교정을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치아를 악무는 이 이악물기나 이갈이는 턱관절 장애랑 매우 관계가 깊어요. 그리고 안면비대칭이 있는 분들이 이갈이나 이악물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안면비대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턱이나 이제 두개골의 좌우의 편차를 보고서 이제 안면비대칭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변화가 생길 때 아래턱만 틀어지는 게 아니라 강대 위치도 비틀리고요. 축두골의 위치도 비틀리게 되고 그리고 안쪽에는 저평골의 위치도 틀어지게 되고 그 다양한 두개골의 비틀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당연히 안면비대칭 교정을 해서 헤드 포지션을 정렬을 해서 두개골이 정상적인 상태로 정렬이 된다라고 하면 광대뼈가 한쪽이 튀어나와 있었던 부분들이 충분히 좋은 위치로 가면서 강대 형태의 대칭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최근에 너무 추워서 운동 가기 너무 싫은데 혹시 운동이랑 똑같은 효과를 내는 혈자리 없을까요? 있죠. 바로 삼음교라는 혈자리인데요. 이 삼음교는 안쪽 복숭아뼈에서 손가락 4마디를 올라간 지점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이 혈자리에 침을 맞으시거나 지압을 해주면 실제로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뇌에서 분비되는 뇌신경 성장 영양인자라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뭐 살이 빠지거나 근육이 붙는 것도 그럼 가능한가요? 그건 안 됩니다. 혀를 세게 깨문다고요? 네, 혀 이쪽 양쪽을 어금니로 세게 깨물어요. 그렇죠. 그게 턱관절 장애 전조 증상이죠. 이게 우리가 그 잠을 자는 동안도 턱관절이 운동을 하거든요. 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냐면 침을 꿀꺽 삼킬 때 내척수액 흐름이 일어나요. 내척수액이 우리가 잠을 자나 깨어있을 때나 흘러야지만 우리 생명활동을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우리가 침삼킴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턱관절이 이렇게 살짝 움직임이 생기면서 윗턱하고 아래턱의 치아가 맞물리는 이 힘이 살짝 생겼다가 그때 음압이 형성될 때 침삼킴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턱관절 기능 장애가 있는 분들은 악무는 이 힘 자체가 굉장히 이제 커져서 증가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능 부전이 있으면 내척수의 흐름, 이 펌프를 만들 수 있는 이 적절한 치아의 맞물림이 또 생기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혀가 이제 깨물리는 현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턱관절 장애가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구강근기능 장애가 있잖아요. 근데 구강근기능 장애의 대표적인 게 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혀의 위치가 입천장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붙어 있지 않고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힘이 증가를 할 때 이 혀가 물리게 되는, 잘 이제 깨물리게 되는 그 위치에 놓여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거든요. 왼쪽으로 쓸 때랑 오른쪽으로 쓸 때랑 할 때 오른쪽이 편하다는 거죠. 그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오른쪽으로 하게 돼요. 습관적으로 왜 그런 문제들이 왜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놓여있는 위치에 상관없이 오른손잡이는 당연히 오른쪽이 편하죠. 오른쪽에 근력이 많이 발달돼 있을 거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팔을 움직인다든지 하는 일대 움직임 동선 자체가 훨씬 편하다고 느껴지시면은 실제로 이제 그쪽으로 계속 쓰게 되고, 또 쓰니까 그쪽으로 근육 발달이 되고, 근육 발달이 돼서 조금의 힘으로도 걔를 들 수 있게 되니까 자꾸 그쪽으로 또 쓰게 되고, 또 그럼 더 그쪽이 더 발달하고, 그럼 더 균형이 깨지고, 이렇게 사실 이제 악순환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쓰는 쪽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인체 균형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오른손잡이인 분들이 왼손을 써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른 기능적인 활동들을 하고 하면 이게 좌우의 뇌를 균형 잡힌 상태로, 그렇게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가 맞고요.